반대로 이 밝은 학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날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날 따르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이지정상화 중단하고 이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함평 중단하고 일반함병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단항하라. 사드 갖고 반항하라. 사드 갖고 평화하라. 사드하고 평화하라. 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주평화기도문은 박성답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은 지나면 그만이고 시련은 이기면 그만이다. 제국의 욕심은 끝나가고 위정의 결과는 초라하니 민초의 아픔을 잊지 말고 평화의 가치를 기억하라. 초라한 들꽃을 무심하라. 들판을 수놓는 생명이라. 밟아도 다시금 일어서는 희망이 여기에 함께한다. 무엇을 두려워 떨고 있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사들을 거두자. 여기서 지켜낸 세계평화 모두의 마음에 기쁨 되리.
등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배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과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70여 년 분단 세계를 유지해온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은님 또한 경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의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조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조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땅에 평화가 되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회복되는 영혼을 담아서 마음으로 남잘 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 이상은 대동경 제5인가 가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박진상 본인께서
소성리 알려드리요. 평생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오신 소성리에 저 우매한 정치 남봉꾼들의 불장난이 이처럼 오래도록 세월의 발목을 잡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소리쳐 보기도 하고 몸부림쳐 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산 정상에서 짓누르는 검은 구름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 무거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저 무도한 전쟁광들의 어리석음을 열어주기 위해 감동의 연바닥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감사합니다. 평화는 사드나 무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신념으로 지킨다는 것을 몸으로 깨우쳐 보여주신 참된 지혜를 존경합니다. 말만 많은 젊은이보다 침묵으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생생한 평화의 수행자로 살아오신 삶을 공경합니다. 봄이 와도 봄을 모르고 겨울이 가도 겨울을 잊은 세월이 어느덧이면 보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는 더욱 견고하듯 안으로 함축한 염원의 힘은 반드시 평화를 꽃피울 것을 믿습니다. 총칼로 지키는 평화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굳건한 의지로 수호한 평화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힘겨운 걸음으로 나와 앉은 자리가 흙마저 자라지 못할 만큼 쌓이고 패여 순수한 마음마저 상처로 남을 것이 마음 아픕니다. 언제까지나도 기약된 길이 아니건만 지치지 않고 터벅터벅 걸어오신 걸음이 평화를 전하는 포시가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소성리 할매들이요, 감사하다는 말조차 부끄러운 마음에 부디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셔요. 항상 평상시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2018년도에 우리가 여러 명 강사들을 모시고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이 투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진리를 내 삶에 구현하는 긴 수행의 길 속에서 어떠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잠시 이제 쉬었다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포럼을 다시 시작합니다.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예전처럼 한 달에 한 번은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정기적으로 날짜를 잡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강진구 선생님과 그리고 정옥씨 선생님 그리고 의혹 전문가이신 이재봉 선생님이 자리하셔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 장비를 추가 배치하면서, 추가 배치는 아니죠. 로환 배치하면서 배웠던 그 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인도 태평양 사드 긴급작전 요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이 오늘날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프놈펜 한미일 성명에서 나왔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강진구 선생님께서는 현재 미국이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중 간 그리고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간의 패권 경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떻게 되고 현재 중국이 어떻게 부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의 종합사항실에 전 풀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26일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프놈펜 성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이번에 CCM 내용도 다시 한번 훑어보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심은 결국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 전부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겠다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미국의 그 전략 이름을 그대로 한 글자도 바뀜없이 쓰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까 내용이 그래요. 앞으로 전략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주장자리 반 보고서가 김홍걸 의원이 도대체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딱 두 장 반짜리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전략을 만들어 가겠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먼저 제안했더라고요. 2012년도 시진핑이 2012년도에 시진핑이 중국의 꿈, 중국몽을 발표를 하면서 해양 경제적 부상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첫 번째 위기감을 느끼고서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요건을 처음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트럼프 정부의 2017년도에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페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일 간의 공동 부상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때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2019년도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해요. 중국은 수정주의 세력, 러시아는 악의적 행위자, 북한은 불량국가, 그리고 이들의 전략 목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만들고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서 다차원적인 대립태세, 그리고 동맹들과의 협력, 지역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등은 네트워크 강화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를 하고 나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전략을 공개를 하면서 그 포위 전략의 마지막 꼭지점 역할을 세기를 박아버리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역사적 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외교 전문가 이러한 트럼프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우리가 미국의 이중 갈등의 선봉자 이번에 아부다비로서 남의 나라 전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갈등입니다. 갈등이잖아. 갈등입니까? 이재봉 교수님의 평가로 따르면 1700 연구에 따르면 1796년 개국 이래 240여 년 개국 이래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이 8.8% 8.8%라고 합니다. 딱 21년 전쟁으로 개국을 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확장 정책을 확장하고 설계 그리고 전쟁으로 패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라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마지막에 토론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사실 개국 이래 240여 년 기간 동안 딱 11년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쟁을 누군가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전쟁이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그러한 전쟁 속에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그 전쟁에 동원되어 온 것이 지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우리는 참가를 했었고 이라크 전쟁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전략적 비전성이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습니다.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개입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참가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지난 역사를 보면은 참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그리고 가장 눈앞에 있는 분쟁,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쩌면은 핵심 분쟁 지역, 바로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에 개입을 하게 되느냐, 혹은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개입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베트남 포럼에서 하는 전쟁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다.
아버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발하게 만든 원인 제공은 미국의 우리가 몇 번 중국이 미위 국가의 그리고 본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세계전쟁의 계기가 되는 그리고 인재 경제적 지금 자리를 구상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이때에 중국이 전쟁을 시작하리야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자신이 이렇게 현재 어떤 긍정적 상황을 포기하고 전쟁에는 몇 년, 몇십 년 역사적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적 오명을 쓸 수 있는 세계전쟁을 본인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미국의 경제적 혹은 군사적 포위 전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마지막 구석에 몰렸을 때 아주 사소한 계기로 전쟁을 일어날 수 있고 1%의 계기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1%의 가능성마저도 없애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냉전 시대의 마지막 함부 혹은 신냉전 시대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그 1%의 가능성을 줄여야 할 당사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미국의 패권 전략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그 밑에서 허수아비로 보이는 바보 윤석열을 조종하는 조종에서 자신의 열매를 따먹는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 자신을 즐기는 미국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을 결국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새벽부터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결국 국민의 삶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국민의 삶까지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 매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결국 이 땅의 평화를 마지막 그 1%의 가능성을 줄여나가기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겹지만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할부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평화, 스스로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승리만이 아니라 정신적 승리까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힘겹지만은 마지막까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좋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교무님께서 주셨던 오늘 한줄평화기 교문이 너무 한줄평화기 교문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지나가면 그만이고 시련은 이기면 그만이다. 제국의 욕심은 끝나가고 위정의 결과는 초라하니 민초의 아픔을 잊지 말고 평화의 가치를 기억하라. 초라한 들꽃을 무시하지 마라. 들판을 수놓는
일어서니라. 밟아도 다시금 일어서는 희망이 여기에 함께한다. 무엇이 두려워 떨고 있나?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사슴을 뽑았다. 여기서 지켜낸 세계 평화, 모두의 마음에 기쁨이 되리. 이상으로 담배적서지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간에는 연이 쓰는데 여전히 칸칸하네요. 하면서 읽겠습니다. 10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여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보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방금 이 10편 137편 말씀 들은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원전 587년 바빌론 제국에 이제 멸망당했거든요. 그때의 경험을 한 시인이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이제 읽고 있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 정복자들이 그 너의 그 재능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보라고 이제 요청하니까 그들 앞에서 그 침략자들 앞에서 내가 그들 힘을 도주어준다면 내 입이 말라 비틀어져 그렇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그 적개심, 분노, 원한을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맨 끝을 보면 저도 이 시편이 참 공감이 가서 읽다가 끝절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끝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정복자의 어린아이를 그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이제 그 원수 감정이 들끓는 거예요. 그 정복자에 대한 원수 감정이. 근데 실제로 이제 그들이 그 나라가 망할 때 현상을 이제 그 열왕기서라는 성서의 열왕기서라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유다 왕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그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제국 왕 앞에 본 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이제 압송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마차 타고 갔겠어요? 그냥 걸어서 간 거죠. 걸어서. 예. 또 왕이 이 정도의 그 대우를 받았으니 거기 있는 신하들, 백성들, 뭐 보통 사람들이 당한 그 대우가 어떻겠어요? 아주 처참했겠죠. 예. 제가 왜 이 시가 떠올랐냐면은 며칠 전에 그 윤석열 씨가 그 어디 갔잖아요. 뭐 그런 거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디 갔는데 그 성공의 김규던 신부님이 아주 그 짧은 그 단상을 올렸잖아요. 그 비행기가 어떻게 사고가 나갖고 어떻게 되기를 그 기사 아시죠? 그랬더니 그 성공회에서 그냥 그 대전교구 소속인데 득달같이 그 사람을 그 김기돈 신부님을 파문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요. 그 파문해버린 그 뉴스를 보면서 김기돈 신부님이 우리 일살기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분이 운영하는 그 복지관 이제 이렇게 얘기도 듣고 뭐 같이 이제 교제하고 막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 시편에 그러면 이렇게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이거 아니 그 정복자의 어린아이를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시편은 이 시편 시는 뭐 어땠을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미국 놈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그 토착민인 그 인디오들에게 한 그 행위들, 그 사악함을 보면은요, 정말 바벨론 사람들 저리 가라로 아주 악독 그 자체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 혹시 그 체로키 인디언들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디언들이 대개는 이제 다 이제 그 동부 쪽에 살고 있어. 물론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있었지만 동부 쪽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선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미국 제국자들이 인디언들을 다 이제 그 추방시켰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체로키족들이 서부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면서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마차에 실려갖고 강제로 끌려가는 거여가지고 그들을 보호할 그런 식량이나 뭐 이렇게 이 따뜻한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가는 도중에 4,000명이 길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체로키족이 강제로 이렇게 이주를 당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그 체로키 소녀가 백인에게 선물로 천연 금덩어리를 하나 줬어요. 미국 놈들이 이 새끼들이 그냥 금이면 또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금강이 있는 거를 알아차리고 그 체로키족들을 그 땅에 이제 강제로 이제 쫓아보낸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체로키족들이 서부로 밀려가면서 4,000명이 길가에서 죽고 그렇게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그 민족을 보존하면서 살아왔던 그 땅이 그냥 흔적조차 없어지고 그렇게 인디오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에는 600여 종족이 있었다고 하는데 300년 동안에 대략 수천만 명에서 1억 명 가량이 이렇게 이제 다 죽고 현재는 인디언들이 180만 명이 이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00개 그 종족이 현재는 279족만 남아 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디언들만 사는 그 개토 지역에서 이제 보조금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디언들이 대개가 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뭐 좀 온전하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인디오 개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이 미국 정복자 놈들이 그렇게 이제 정치
정책을 만들어 간 거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디오들은 술을 몰랐다고 해요. 술을 몰랐는데 이 침략자들이 그 인디오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땅 그 권리 매각 증서라는 거를 이제 걔네들한테 보여주는데 인디오들은 문자가 없어서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친구들이 이걸 뭐 사인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엑스트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들 땅이 미국 놈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을 할 때 이 정복자 놈들이 항상 인디오들에게 술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인디오들이 그 위스키를 마시면 그렇게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하여튼 미국 놈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술은 원주민을 쓸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원주민을 그 노동하는데 그렇게 아주 그런 역할을 미국인들 하기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인디오들이 그냥 자연히 가지고 저장해놓은 모아놓은 가축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술을 사기 위해서 그냥 다 그냥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그냥 좋아 죽는 거죠. 이 술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이렇게 인디오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미국에서 그냥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있어라 하는 거죠. 그렇게만.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합니까, 미국 놈들이. 원래부터 살고 있는 그 인디오들이 자기네들이 그 헐벗은 몸으로 그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 땅에 도착했을 때 걷어주고 먹여주고 정말 친구 이상으로 대접을 해줬더니 그 돌아온 결과가 자기들을 모조리 다 말살시켜버리고 지금은 그렇게 이제 개토에 모아놓고 그냥 거기서만 살게 하고 그 600여 종족이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소수만 남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나라가 망할 때 그 바빌론에게 당한 그 처참한 심정을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국에게 갖지 않겠어요. 예. 내 어린아이를 바위에다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 이 사드를 여기에 배치한 미제 새끼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 너무 약해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약해요. 우리가 더 악착같이 더 끈질기게 정말 더 철저하게 이 미제 새끼들을 우리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늘 미제놈들 그 양반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일부러 미제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목사가 맨날 그 새끼들이라고 말을 했잖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난 그런 생각도 안 가기로 했어요. 예. 이것들이 한국에서 우리에게 행한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 대해서 사악한 음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얘네들이 제의하는 평화협정이 결코 진정한 평화협상 제안이 아니더라고요. 인디오들을 제거할 때 늘 그 쓰던 방법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이놈들의 고유 방법이더라고. 인디온 수장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게 평화협상 제안을 해가지고 인디온들이 초청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인디오 지도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늘 쓰는 수법이더라고. 지금도 이렇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하여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뭘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잖아요. 북한이 늦었지만 정신 차린 거죠. 지금은 뭐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미제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이 사드 철거 투쟁을 하는 거에서도 마음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단호하게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직도 어두운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마을길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을길을 지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인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외칩니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부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고 소성리의 평화를 소성리의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로 우리의 마을길로 미군이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을 함부로 다니게 할 수 없다.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해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은 폭력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폭력행위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주민의 입을 틀어막는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조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부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력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소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성리의 군대는 필요 없다. 소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조성리의 경찰은 필요 없다.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사드 부역 앞장서는 사드 부역
앞장서는 국방부는 물러가라. 국방부는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미 평화를 짓밟는 조선님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미가 감옥이냐? 조선미가 감옥이냐?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숨 좀 쉬고 살고 싶다. 숨지고 살고 싶다.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5번 조선미를 짓밟는 조선민을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미 평화를 짓밟는 조선민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조선미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미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조선미를 떠나라. 경찰은 조선민을 떠나라. 조선미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미의 국방부는 필요 없다. 조선민의 국방부는 필요 없다. 조선미의 경찰은 필요 없다. 조선민의 경찰은 필요 없다. 조선미 평화를 짓밟는 조선민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나도 구역 앞장서는 사드구역 앞장서는 국방부는 조선미를 떠나라. 국방부는 조선민을 떠나라. 경찰은 조선미를 떠나라. 경찰은 조선민을 떠나라. 조선미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선민의 군대는 필요 없다. 조선미의 경찰은 필요 없다. 조선민의 경찰은 필요 없다. 경찰은 조선미를 떠나라. 경찰은 조선민을 떠나라. 조선미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선미는 주민의 땅이다.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군의 동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조선미를 떠나라. 경찰은 조선민을 떠나라. 경찰은 구역행위 중단하라. 경찰은 무역행위 중단하라.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주민이 옳다. 경찰 폭력 중단하라. 경찰 폭력 중단하라. 주민의 입을 털어먹는 주민의 입을 털어막는 경찰 밑에 안 돼. 운동하고 경찰 올게. 폭력 중단하라. 조선민은 주민의 땅이다. 조성민은 주민의 땅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나도 뽑고 미군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나도 뽑고 평화 실자. 나도 뽑고 평화 실자. 조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서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무역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무역 중단하라. 사드무역 중단해라.
애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서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미국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을 끌어내는 주민을 끌어내는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이 길에 경찰은 필요 없다. 이 길에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서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은 소송리를 떠나라. 경찰은 소성리를 떠나라. 경찰 여러분은 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경찰이 된 대한민국의 공권력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지, 미군의 통행을 위해서 주민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끌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본분이 아닙니다. 지금 사드기 장용화를 위해서 공격하는 이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서 새벽부터 주민을 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복을 입은 여러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 줄 압니다.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 미군 철수를 외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사드를 빼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거,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장애가 된다는 거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주민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사드가야 평화온다. 한반도 어디에도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는 필요 없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미군 가야 평화 온다. 전쟁 동맹 끝장내자. 전쟁 동맹 끝장내자.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동맹 중단하라. 한미동맹 중단하라. 동맹은 예속이다. 동맹은 계속이다. 동맹은 침략이다. 동맹은 침략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를 뽑아내고 사드를 뽑아내고 미군을 몰아내고 미군을 몰아내고 소승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서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아직 차량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구역 중단하라. 사드 구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천천히 오고 있어요. 비켜보세요. 이제 사진 찍는 게 아주 중단하라. 불편하네요. 구역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구역행위 중단해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해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서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서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서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땅.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하셨습니다. 아니. 아, 이제 그러시죠. 대관 앞으로 모여서 마무리 마감하지 집회를 않았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